안녕하십니까. 환경부 주최 환경보건 콘서트에 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학 교실의 배상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어제까지만 해도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후변화 때문이다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최근 몇 년간의 이 미세먼지 때문에 또 걱정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환경보건 콘서트가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기후위기랑 미세먼지의 건강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어, 참 시적절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이 기후변화가 사람의 건강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기후위기와 건강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가 왜 생기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가 생기는 이유는 이제 온실 효과 때문입니다. 온실 효과라는 거는 이 태양에서 열 에너지가 지구에 오는데요. 이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 와서 지구를 이제 적절한 온도로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나서 그 남은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일부 태양에서 온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다시 지구 쪽으로 다시 재복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복사가 사실은 이 지구의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일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 재복사가 적절한 정도보다 더 많이 생기게 되면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재복사가 더 많이 생기는 이유는 이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났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나 메탄 또는 아산화질소, 할로겐화가스 이런 여러 가지 기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측된 온난화의 정도는 20세기 초 이후에 한 지금까지 1도 정도 평균 기온이 상승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가 그건데요. 근데 이 1도 상승하는데 그냥 요 온실가스들의 작용으로 1도가 상승한 것은 아니고, 이 온실가스들이 상승시킨 그 양은 사실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온실가스들의 영향만을 생각하면 한 1.5도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지구의 기온을 높이는 요인 말고도 낮추는 요인들도 또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활동 중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산화황 같은 것들이 사실은 기온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배출하는 여러 가지 물질 중에 기온을 높이는 거랑 낮추는 거랑 이렇게 상쇄돼 가지고 남은 게 한 1도 정도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실가스가 많아져서 지구로 들어온 그 태양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게 많아져서 기온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여기 1850년에서 1900년을 이제 기준으로 삼았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도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 상승하는 추세가 매우 급격합니다.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기원 후 1년부터 2020년까지의 지구 평균 기온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2000년 동안 그냥 요 정도에서 물론 이제 매년 왔다 갔다 하는 정도는 있습니다만,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가 여기 까만색으로 표시된 게 1850년에서 2020년 사이의 기온을 표시를 한 것인데요.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은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활동을 통해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때문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사람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영향이 없었다면 요 오른쪽 그래프에 있는 것처럼 요 초록색으로 가야 됩니다, 원래는. 근데 여러 가지 그 온실가스들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과거에는 일부 좀 불확실한 점이 있다, 또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이것은 사람이 하는 활동 때문에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지구 온난화가 어느 정도까지 될 것이냐, 앞으로 얼마나 계속 될 것이냐라는 것을 예측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공통사회 경제 경로라고 이름 붙여진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이 공통사회 경제 경로, 영어로 SSP라고 하는데요. 이 SSP는 앞으로 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나 될 것이며, 또 지구 대기 중에 이 농도가 얼마나 될 것이며,
또 그 밖에 다른 대기오염 물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산화황이나 이런 여러 가지 대기오염 물질들이 얼마나 배출이 될 것이냐, 그리고 사람들의 활동을 통해서 뭐 토지 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환경의 변화를 얼마나 줄 것이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가지고 몇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지구의 온도가 앞으로 2100년까지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를 예측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이 SSP에 따라서 기온이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쪽에 있는 이 그래프는 각 시나리오에 따라서 온실가스 중에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얼마나 될 것이냐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나 될 것인지 예측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기온이 더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게 되는 그 시나리오를 SSP5 8.5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을 SSP3 7.0, 그 다음에 SSP2 4.5, SSP1 2.6, SSP1 1.9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다른 시나리오, 그러니까 다른 조건에 따라서 많은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만 요 5가지를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거, 이거 SSP5 8.5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뭐 기후위기다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이런 경로를 따라갈 것이다 라고 예측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만 뭐 그게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이게 SSP3 7.0이고, 그 다음에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좀 부족한 경우, 이게 이제 SSP3 4.5,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 온실가스들을 배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게 SSP1 1.9랑 2.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는 거는 너무 좀 비관적인 시나리오이고요. 지금 당장 온실가스가 하나도 안 배출할 수 있도록 된다, 이것도 또 너무 낙관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 뭐 요 SSP3 7.0이나 SSP3 4.5 요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 이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들이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온도는 얼마나 상승하게 되느냐, 만약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손 놓고 있으면 SSP5 8.5가 되는데, 이 경우는 전체적으로 한 4.5도 정도, 그리고 많으면은 6도 가까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 온실가스가 다 없어지면 배출이 당장 줄어들면 0이 되면 한 1.5도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중간에 있는 거 SSP 4.5, SSP 3 7.0 같은 경우는 한 2도에서 3도 정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는 거는 너무 비관적인 시나리오이고요. 온실가스를 당장 배출 제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낙관적이고 좀 실현하기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에 요 2개 정도의 경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약 2.5도에서 3.5도 정도 2100년이 되면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기후변화가 이미 시작이 되어서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비가 많이 오는 것도 우리 기후변화 때문이다, 폭염이 오는 것도 기후변화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온의 변화가 우리나라에도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만든 그래프인데요. 우리나라의 7개 대도시, 그러니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7개 도시의 자료입니다.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은 그 1년 중,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평년 기온의 분포입니다. 그러니까 평년 기온이 뭐 서울 같으면은 한 영하 한 7도, 8도에서 25도 사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좀 더 더운 날 있고 좀 더 추운 날 있고 이렇습니다. 평년 기온이요. 근데 요 초록색으로 표시된 것은 실제로 관찰되는 기온입니다. 그러니까 평년 기온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지난 30년 동안 평균적으로 요 날에는 요 정도 온도였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요 초록색은 실제로 관찰한 것인데, 평년에 비해서 실제로 관찰되는 기온은 추운 날도 더 많고 더운 날도 훨씬 더 많고, 그리고 이 추운 날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뾰족 솟아있는 요 봉우리가 있는데 요 봉우리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요 추운 날에 이만큼 있었던 것들이 없어지고 약간 오른쪽으로 더 기온이 높은 쪽으로 움직였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것이 7개 대도시에서 다 똑같은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도 한 1.1도에서 한 1.5도 사이 이렇게 평년 기온 비교해서 증가했다 이렇게 자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기온이 올라가는데 앞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까지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럼 비가 많이 오는 거는 기온 올라가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나? 근데 이 사실은 태양에서 오는 열 에너지라는 것이 이 지구의 환경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이 순환을 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여러 가지 생명체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순환이라는 거는 원래 바다에 물들이 있는데 이 물들이 증발을 하고 증발하면은 대기 중에 물이 있는데 이 물들이 떠다니다가 구름이 되고 구름이 점점 많아지면 거기서 물이 다시 응결이 돼서 비나 눈이 돼서 내리고 그럼 그게 땅에 닿으면은 이 물들이 또 이렇게 강을 흘러가지고 바다로 가고 이렇게 빙빙 도는 것이 물의 순환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물의 순환을 일으키는 에너지가 바로 태양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바다에 물이 증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태양 에너지를 통해서 바람이 불어서 이 구름들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비가 돼서 다시 내리고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태양빛이 엄청 강해가지고 물이 계속 증발만 된다 그러면은 이런 패턴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 순환의 변화가 기후 변화에서 나타나는 또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1850년에서 1900년 그러니까 20세기 초까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지구의 강수량의 변화를 지도로 나타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5도 기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 것이냐, 2도 올라가면 어떻게 될 것이냐, 4도 올라가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보여드리는 그래프인데요. 이 모양은 거의 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게 좀 더 이제 양상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초록색으로 짙은 곳은 비가 더 많이 내리는 곳, 그러니까 기준 연도 1850년에서 1900년 대비 비가 더 많이 오는 곳, 그리고 갈색으로 더 진한 곳은 비가 더 줄어드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하면 진할수록 비가 더 많이 오거나 또는 비가 적게 오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비가 많이 오는 곳이랑 비가 적게 오는 곳이랑 이렇게 딱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물의 순환을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물이 증발되는 곳에서는 증발이 더 많이 되고 물이 다시 비나 눈이 돼서 내리는 곳에서는 더 많이 내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물이 증발되는 것보다 더 많이 증발되는 곳은 가뭄이 생길 것이고 원래 오던 것보다 비가 더 많이 오게 되면 홍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기후변화 때문에 생기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거나 적게 오거나 해서 홍수가 나거나 가뭄이 들거나 하는 거를 이제 기상재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온이 올라가는 것에 따라서 이런 기상재해도 더 많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것은 폭염이나 폭우, 가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 말고도 다른 기상재해도 많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물순환의 변화나 기온의 상승으로 이런 기상재해들이 더 많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기는 정도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그걸 보여주는 건데요. 기온이 더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기상재해가 생기는 빈도가 더 많아질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4도씨까지 올라가게 되면 폭염 같은 경우는 10년에 한 번 생길 만한 폭염이 지금 수준보다 9.4배 더 많이 생길 것이다. 50년에 한 번 생기는 폭염 같은 경우는 39.2배 더 많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폭우도 10년에 한 번 올 폭우가 지금보다 2.7배 더 많이 생길 것이다. 가뭄은 10년에 한 번 생길 것이 4.1배 더 많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내린 폭우가 뭐 굉장히 기록적인 폭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뭐 10년에 한 번, 50년에 한 번 이렇게 생기던 것이 이제는 뭐 5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생길 거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온이 높아지고 또 물순환이 변하고 그렇게 해서 생태계가 변하고 하는데 그게 사람의 건강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근데 사람도 생태계의 일부입니다. 생태계라는 거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생태계입니다. 근데 사람도 이 생태계의 일부라서요. 당장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깨끗한 공기와 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깨끗하지 않더라도 물이 당장 없으면은 생존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식량도 필요하고요. 근데 식량을 우리가 생산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생태계가 필요한 거죠. 홍수가 나서 뭐 쌀 키우던 것이 다 쓸려 내려갔다. 그러면 식량이 없는 거고요. 가뭄이 들어서 다 말라 죽어버렸다. 그러면 식량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 역시 생태계의 어떤 현상인데요. 생태계 안에 여러 가지 생물들이 같이 살고 있음으로 해서 이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태계의 일부로서 이런 여러 가지 생태계에서 오는 혜택들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기후변화 때문에 생태계에서 변화가 생기고 이런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런 요소들이 변화가 생기면 사람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생태계의 변화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이냐, 이거는 좀 영어로 돼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이 어떤 만화가가 기온이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기온이 상승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고 그린 만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뭐 미국 사람인데요. 미국에 살고 있는 데는 지금 뭐 이런 상태인 거죠. 뭐 다 땅에 뭐 식물들이 푸릇푸릇하고 하늘은 파랗고 뭐 이런데 지금 수준이 이렇고, 근데 앞으로 예상되는 게 지금 4.5도 가장 많이 상승하면 한 4.5도 상승할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4.5도 더 낮았던 때에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요 지역이 그때는 빙하기였습니다. 2만 년 전이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4.5도 평균 기온이 낮았을 경우. 그래서 이렇게 하늘도 파랗고 땅도 푸릇푸릇한 여기가 사실은 4.5도 낮았을 때 이렇게 그냥 빙하로 덮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5도 낮았을 때 뭐 이렇게 푸릇푸릇한 곳이 빙하기에 뭐 눈 덮이고 빙하로 덮여 있는 곳이었다. 뭐 북극 같은 곳이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4.5도 더 높아지면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잘 상상이 안 되죠. 저도 잘 상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땠냐? 우리나라 빙하기에는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뭐 산에 뭐 나무도 많고 뭐 이렇게 수풀이 우거지고 그런데요. 우리나라 빙하기 때는 이렇게 생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도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잘 보시면 일본은 여기 있는데 우리나라가 없어요. 왜 없지? 저도 처음에 왜 없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여기 그 서해가 다 그냥 물이 빙하기라서 물이 다 얼어붙어서 이제 해수면이 낮아지니까 서해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그냥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빙하기에 우리나라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푸릇푸릇한 나무 뭐 이런 거 없고 이걸 이제 툰드라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빙하기에. 근데 아까 보여드린 그 만화처럼 만약에 4.5도 더 상승하면, 기온이 상승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지금 우리가 익숙한 이런 나무가 우거지고 뭐 이런 환경이 아닐 거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긴 기후변화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 건강 영향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영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폭염이 오거나 가뭄이 들거나 홍수나 폭풍 때문에 뭐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생태계를 통해서, 자연계를 통해서 어떤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살고 있는 어떤 그 생태가 변해가지고 동물맥의 질병이 더 많이 생긴다든지, 또 물의 어떤 수질이 나빠져서 수질맥의 질병이 더 생긴다든지,
또 대기오염의 양상이 바뀌어서 대기오염을 통해서 생기는 건강영향이 달라진다든지 뭐 이런 영향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인 영향을 통해서도 간접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적인 영향, 그러니까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밖에서 일해야 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생기는 어떤 영향,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 때문에 생기는 영양실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후변화가 건강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적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온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위 온도가 몇 도가 되든지 간에 37도의 체온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그 주변에 어떤 익숙한 환경이 있고 그 환경에 적응을 해서 이런 정도의 변화에는 내가 37도를 유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급격하게 더 높은 온도에 노출되면 그 사람에게 어떤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이유가 온도가 높아지면, 기온이 높아지면 내 몸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적응하는 그런 기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온순화라고 하는데요. 이 고온순화 과정에서 사람한테 어떤 스트레스가 가해지고요. 이 스트레스가 이 몸이 견딜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아지면 그게 이제 온열 질환이 되는 거죠. 또 온열 질환은 금방 생기는 것이지만 좀 장기적으로 내가 익숙해져 있는 기온보다 더 높은 기온에 계속해서 노출이 되면, 그리고 그 기온이 내 몸이 적응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온도 범위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스트레스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아까 요 그래프는 앞에 보여드렸던 것인데요. 원래 기온이 이렇게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게 그런 일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폭염이 오면 사람들이 더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이게 폭염이 뭐 옛날부터 다 있었습니다만 좀 기후변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이슈가 됐던 게 2003년에 유럽에 있었던 폭염, 그리고 그 후에 몇 년 동안 또 계속 연속해서 나타났던 폭염인데요. 2003년 폭염이 왔을 때 프랑스에서는 15,000명이 이 폭염 때문에 사망을 했다,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는 기온에 따라서 사망률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제일 편안한 온도가 있고요. 이 온도보다 더 높아지면은 사망이 더 높아지고, 또 반대로 추워지면 사망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추워서 죽는다, 이거는 뭐 이해가 되시죠? 근데 사람이 마찬가지로 더워져도 마찬가지로 더 많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폭염 때문에 생기는 뭐 온열 질환, 뭐 사망, 입원, 응급실 증가, 방문 뭐 이런 것들이 증가한다라는 거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열 질환자 수는 이 우리나라에서 기후보건 영향 평가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 때문에 건강에 얼마나 영향이 생기고 있나, 이거를 이제 평가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그래서 1차 기후보건 영향평가가 21년도에 나왔는데 2018년도에 온열 질환자 수가 4,500명이었고요. 사망자 수는 4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부터 2019년 사이 10년 동안에 연평균 1,537명이 온열 질환이 생겼고 연평균 14.3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추산이 집계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온열 질환이 생기는 거를 이제 감시하는 체계에 걸린 게 요만큼 되는 거고요. 근데 사망 원인 통계에서 보니까 사망자가 170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48명보다 훨씬 더 많은 거죠. 근데 그거 말고 이거는 그냥 의사가 봐서 이 사람은 온열 질환 때문에 사망했다, 이렇게 해서 분류가 된 게 그런 거고요. 근데 그게 거기서 또 빠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 통계적인 방법으로 추산을 해봤더니 804명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뉴스에 온열 질환 때문에 사망했다 하는 건 48명이지만 사실은 804명이라는 거죠. 근데 또 온열 질환 말고도 뭐 심혈관 질환이나 뭐 급성 신장 질환 뭐 이런 것들도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폭염이 왔을 때 생기는 건강 영향은 이보다 훨씬 더 크다. 그리고 이 건강 영향은 노인이나 또는 바깥 출입이 많은 남성분들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오염을 통해서도 건강 영향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존 같은 경우는 기온이 높아지면 오존 농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오존이 높아지면 또 건강에 안 좋거든요. 그래서 기온이 높아지면 오존이 높아지고 그것 때문에 건강에 더 많이 생길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또 미세먼지도 마찬가지로 기온이 상승하면 미세먼지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산불이 더 많이 난다든지, 건조하니까 먼지가 더 많이 생긴다든지, 그래서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아지고 또 그것 때문에 미세먼지 때문에 생기는 건강 영향도 더 많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오존 농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초미세먼지는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감소를 하고 있는데 오존 같은 경우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존 때문에 생기는 건강 영향도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이 중에 일부는 기후변화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회체계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건강 영향을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시리아의 강수량하고 가뭄의 상태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위에 있는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강수량입니다. 그러니까 강수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기온은 요게 그래프입니다만 기온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가뭄 그 물이 얼마나 충분히 있느냐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것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수량이 감소하고 물이 충분하게 감소하고 있으니까 가뭄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된 게 가뭄이 생긴 기간이 되겠습니다. 근데 시리아의 인구는 이렇게 계속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이 지도를 보면 여기 짙은 색으로 표시된 데가 강수량이 줄어들고 여기는 이제 식물들이 줄어들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여기가 시리아인데요. 여기 가뭄이 든 데가 곡창지대입니다. 그래서 강수량이 감소하고 평균 기온이 증가하고 또 가뭄이 더 많이 생기고 근데 인구는 더 증가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을 사람은 많은데 음식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시리아에서 식품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특히 빵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시리아가 이렇게 좀 안정적인 데는 아니었지만 식품 가격이 상승하니까 이 사회적인 불안이 더 커진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게 거의 한 10년 동안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게 시리아 내전인데요. 시리아 내전의 원인이 기후변화 때문이다. 기후변화가 최소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 많이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 내전 때문에 1350만 명이 영향을 받고 6500만 명이 이 시리아 내부에서 그러니까 피난민이 되고 430만 명이 시리아 외부 그러니까 국외로 나가는 이제 난민이 되고 100만 명이 다치고 25만 명이 이상이 사망했다. 이게 2007년에 나온 통계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후로 계속 2017년에 나온 통계입니다. 그 후로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보다 더 큰 어떤 건강 영향들이 생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한 데 있어서 기후변화가 기여를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린 건강 영향은 굉장히 일부입니다. 지금 유엔 산하에 IPCC라는 기구가 있는데 그 기구에서 기후 변화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그 질환들을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염성 질환으로 말라리아나 댕기열, 설사 질환, 살모넬라, 호흡기 감염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생길 것이다. 비감염성 질환으로 만성호흡기 질환, 심혈관계 질환, 암으로 인한 사망, 당뇨병, 온열 한냉 질환, 영양실조, 정신질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더 많이 생길 것인지는 사실 좀 더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구온난화 때문에 생기는 기후변화는 사람의 활동 때문이다. 그리고 이 기후변화 때문에 생기는 생태계의 영향은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리고 그 나타나는 건강 영향들은 다양한 직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그 댓글창에다가 질문을 올려주시면 조금 있다가 이 질문 응답하는 시간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